자, 우리 오늘은 이제 어떤 내용 살펴볼 거냐면 저번에 우리 학교에서 그 몽골의 침입 이후에 원 간섭기 때 고려가 어떻게 됐었나 확인해 봤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럼 이제 몽 간섭기가 어떻게 끝나게 되었는지 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는 저번 거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원나라는요, 이 너무 넓은 나라를 통치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반란에 시달리게 됐단 말이죠. 자, 여러분 반란에 시달리다 보면 이 반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에 막 군대를 파견을 하고 아니면 뭐 자금을 모으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돈이 모자라게 되죠. 자, 거기다가 저번에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많은 반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예 그 부처님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막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잔치를 벌이거나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때려붓게 되면 결국 나라에 돈이 모자라겠죠, 그렇죠? 이 돈이 모자라니까 결국 세금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 세금이 올라가니까 결과적으로 농민들의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 자, 농민들의 생활이 아주 나빠진다. 자, 농민들의 생활이 나빠지니까 농민들이 참지 않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원나라 말기쯤 되면은 농민들의 반란이 확산되었다. 정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홍건적의 난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자, 몽골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보고서 지금까지 맨날 몽골한테 시달렸었던 고려에서 이 몽골의 간섭을 이제 드디어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슬슬 하게 됐는데요. 이게 바로 공민왕 시기 때 일이었습니다. 자, 왕 이름에 지금까지의 왕들과 다르게 충이라는 이름이 없는 것만 봐도 알겠지만은 이 몽골에 충성하지 않았던 왕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홍건적의 난 이거에 일어나고 나서 몽골 이 원나라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틈을 타가지고 이제라면 이제 몽골을 몰아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몽골을 몰아내고 다시 고려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몽골 원나라에 반대하는 개혁 반원 개혁을 이때 적극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공민왕은 우선 정부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원나라랑 친한 애들 보이죠? 기황후의 오빠 기철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친원 세력입니다. 이 친원 세력들이 나중에 권문세족이 된다고 했었죠. 이 친원 세력을 몰아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이전까지는 사실 못 몰아냈던 이유가 뭐냐면 몰아내려고 하면 몽골이 도우러 오니까 안 된 거야. 근데 이제는 홍건적의 난 때문에 이 몽골이 지금 고려에 간섭할 시기간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기철 같은 권문세족을 대거 쫓아냄으로써 이 원의 영향력을 크게 줄여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몽골이 이렇게 고려에 이런저런 간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일본에 곧 쳐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너네가 도와줘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었다고 했었죠. 자, 이렇게 일본에 쳐들어가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바로 정동행성이었는데요. 자, 이 정동행성의 관리들이 일본 침략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고려에 막 요구하고 시켰다. 뭐 배도 만들어라, 식량도 가져와라, 사람도 보내라 이런 거를 막 시켰다고 했었죠. 자, 이런 걸 시키다 보니까 정동행성 때문에 고려가 제대로 발전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공민왕이 이 정동행성을 없애버림으로써 더 이상 일본 원정을 핑계로 원나라가 고려에 간섭할 수 없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몽골로 인해서 변해버렸던 고려의 영토, 이렇게 변해버렸죠, 그쵸? 이런 영토를 되찾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동령부의 탐라총관부 이렇게 땅을 가져가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사실 이미 빼앗겼던 영토 중에서 이전에 동령부가 차지했던 동네, 그 다음에 탐라총관부가 차지했던 제주도는 이미 돌려받았었는데 끝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었던 동네가 바로 이 시커먼색으로 칠해져 있는 곳 기억나세요? 쌍성총관부였지, 그치? 이 쌍성총관부가 차지한 지역은 끝까지 돌려받지 못해가지고 이때 공민왕이 직접 군대의 힘으로 이 지역을 강제로 되찾게 됐습니다. 자, 강제로 되찾은 다음에도 더 북쪽으로 진출을 해서 공민왕이 이때 고려 영토를 더 크게 추가로 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원래 고려 초기 때 왕건이 북진 정책이라는 거 추진했었잖아요. 그치? 제가 지금 제대로 된 펜이 없어가지고 지금 엉망으로 쓰게 될 텐데 이해해 주세요. 북진 정책이라는 걸 추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단됐었죠.
이 여진 침입 때 이제 안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다시 북진 정책이 시작이 되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다가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 죄송. 자, 요거 하나 더. 자, 그 다음에 이 시기 때 이제 몽골식 스타일, 헤어스타일도 이때 금지가 돼가지고, 여러분 드디어 이제 이런 머리를 안 해도 되게 된 거죠. 그쵸?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몽골을 거부하는 정책을 잘 시행하다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자, 바로 이 공민왕의 부인이자 몽골 공주였던 이 노국 공주가 아주 이른 나이에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자, 노국 공주는 몽골 사람이었는데요. 이 반원 정책을 추진하는 공민왕한테 시비를 걸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몽골에서 공민왕을 욕하거나 하면 자기가 그걸 좀 달래주고 중재를 해주는 역할을 할 정도로 굉장히 공민왕과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자, 그 두 나라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까지 했었던 노국공주가 이 공민왕과 사이가 아주 좋았던 노국공주가 이른 나이에 사망을 하게 되자 자, 이 당시에 공민왕은 크게 실망을 해가지고요. 거의 정신이 나가버렸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의 미쳐버렸다고 많이 보고 있는데요. 좀 이렇게 맛이 가버린 공민왕은 사실 정치에 크게 의욕을 잃어버리게 됐고요. 그래서 나 대신 정치해줄 사람을 좀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때 공민왕의 생각과 좀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던 스님 신돈이라고 하는 스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만 봐도 알겠지만 이 스님이었던 신돈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돈 많은 귀족들이 많이 가던 스님이란 직업, 여러분 고려는 많은 사람들이 다 불교를 믿었으니까 스님이 굉장히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여기에 무려 노비의 아들로서 이 스님이 되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이 노비의 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비를 지금까지 부려먹던 권문세족들한테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공민왕의 예전 뜻과 같이 권문세족들을 때려잡는 정치를 펼치게 됐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공민왕에서 모든 권력을 다 넘겨받았습니다. 모든 권력을 다 넘겨받은 신도는 이 권문세족이 지금까지 아주 나쁜 놈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가진 땅을 가지고서 권문세족들이 농장이란 걸 손에 넣었다고 했었죠. 어마어마한 땅, 그 다음에 땅을 직접 농사짓지 않았다고 했죠. 뭘로 농사지었다 그랬어? 이 땅을 어마어마한 노비로 농사를 지었다고 했었죠. 이게 너무 수상하다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땅과 노비를 많이 손에 넣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기에 분명히 나쁜 짓을 했을 게 뻔하니까 이걸 조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돈이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게 바로 전국에 있는 땅과 노비를 다시 조사하는 것. 땅은 전, 노비는 백성들이니까 민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과 민을 다시 조사하는 기구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해서요. 땅과 노비를 다시 조사해서 원래 주인에게 땅을 돌려주고 노비가 아니었던 사람은 풀어주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신도는요. 권문세족들이 더 이상 정치에 진출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권문세족들은요. 이 백이 많다 보니까 원나라 백으로 정치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백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바로 뭐냐? 음서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이 음서 제도가 굉장히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이제 앞으로 고려의 관리 공무원이 되려면 음서 말고 다른 방법 뭐가 있었죠? 과거 있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과거 합격자를 크게 늘리는 정책을 펼치게 됐습니다. 자, 과거 합격자가 크게 늘어나게 되니까 이전에도 얘기했었던 학자 출신들이 고려의 정치를 주도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학자 출신의 공무원들 뭐라고 부른다 했었어요? 기억나요? 바로 사대부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사대부. 자, 그래서 이제부터 고려는요, 이 사대부들이 정치를 주도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대부들 예전에도 한번 나왔었죠. 언제 나왔었어? 최우가 정치를 할 때 최우가 군인들 내쫓고 사대부들을 데려왔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군인들이랑 굉장히 친한 사대부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때 사대부들은 과거를 통해서 제대로 들어온 사대부들이기 때문에 훨씬 새로운 사대부다라고 해서 이 사대부들을 뭐라 부르느냐? 신진사대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려는 이제 신진사대부가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신돈이 권력을 엄청 얻고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가 바로 이 홍건적들이 몽골과의 싸움에서 자꾸 밀리는 거예요. 밀려서 계속 고려로 밀려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고려가 혼자서 이 홍건적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어려워지니까 결국 도움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우리보다 싸움 잘하는 몽골한테 도움을 요청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몽골한테 도움을 요청하니까 공짜로 도와주겠어? 공짜로 안 도와주겠죠. 자, 그래서 몽골 애들은 권문 세족들을 그만 괴롭혀라 라는 요구를 계속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시기 때 친원 세력을 몰아내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홍건적이 자꾸 고려에 들어오면서 원나라와 다시 고려가 손을 잡게 됐고, 그 결과 친원 세력을 몰아내는 게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거 하나 확인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자, 이 시기에 일본은요, 일본이 문제였는데, 일본은 천황이 두 명이 올라왔습니다. 일본의 대장이 천황이잖아요. 그렇죠? 서로 자기가 천황이라면서 막 싸우는 대혼란 시대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이 아주 혼란스러우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일본 근처에 수많은 섬들이 있죠. 그쵸? 굉장히 많은 섬들이 있는데 이 섬이 감시가 안 되는 거예요. 감시가 안 되니까 이 근처에 여러 해적들이 들고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해적들이 근데 자기네 동네 근처에서만 노는 게 아니라 자꾸 고려에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쵸? 자, 이 해적들, 왜구들이 계속 고려에 들어와가지고 나쁜 짓을 막 하게 되니 고려에서 개혁을 추진하기보다는 얘네들을 막는 거에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 그 와중에 이 정신줄을 놓아버린 미쳐버린 공민왕이 자제위라고 하는 관청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이 관청이 뭐 하는 관청이냐? 바로 미소년들을 뽑는 관청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미소년을 뽑아서 뭘 했느냐? 이 뜨겁게 노는 거를 이제 시킨 거죠. 그래서 미소년들끼리 막 뜨겁게 놀게 만들고 공민왕은 이거를 몰래 바라보는 게 몰래가 아니라 대놓고 바라보는 게 자기 취미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야 너네 좀 제대로 뜨겁게 놀아봐 재밌게 놀아봐 막 이런 짓을 하니까 이 중에 하나 이 자제위의 하나의 청년이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칼 들고 공민왕을 아주 작사를 내버렸습니다. 아주 조각조각을 내버렸대요. 자, 그래서 공민왕이 살해에 당한 거죠. 그쵸? 공민왕이 살해당했으니까 당연히 공민왕의 개혁도 어떻게 됐겠어요? 중단이 되고 신돈도 살해당하면서 결국 고려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계속 흘러가게 됐습니다. 자, 안타깝죠. 그쵸? 우리 학습지 정리하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시대 상황. 홍건적의 난이 발생하면서 몽골이 쇠퇴하게 됐습니다. 그때 공민왕이 반원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친원 세력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정동행성 폐지하고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원나라의 간섭을 배제하고 영토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자, 몽골식 풍습도 이때 금지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공민왕이 개혁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신돈이라고 하는 승려를 데려오게 되는데요. 자, 잠시만요. 여기 지워볼게요. 신돈은 무엇을 했느냐? 자, 전민 변정 도감을 설치해가지고 권문세족들이 불법적으로 가진 노비와 토지를 돌려주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홍건적 왜구가 계속 고려 땅에까지 들어오면서 개혁은 실패로 끝나게 됐고요.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거 출신이었던 신진사대부가 성장했다라는 내용까지는 우리가 기억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